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 지역소생연구소. 네, 어제부터 서울 경기 중심으로 비가 정말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인명 피해, 전국적으로 또 재산 피해까지 우려는 더해지고 있는 지금인데요. 심상치 않은 지금의 기후 위기에 과연 우리는 잘 대처를 해 나가고 있는 걸까요? 지역 소식 연구소에서 조천호 전 국립기상과학원장에게 관련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예. 수도권에서 오신 거 아닙니까? 네, 수도권에서 왔는데 창원 중앙역에서 자전거 타고 이곳까지 왔습니다. 아, 예. 경남은 오늘 그래도 비가 좀 잠잠한 편이어서 제가 올 때는 비가 좀 많이 내렸어요. KTX 타고 오셨죠? 예, KTX 타고 창원까지 와서 거기서 자전거 타고 여기까지 왔어요. 아니 열차 운행도 뭐 중단되고 있다 이런 소식도 있길래 혹시 좀 지연도 있고 했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예. 네, 다행이군요. 잘 오셨고 그리고 오늘 강의가 있었다고. 네, 들었습니다. 오늘 가포고등학교에서 예. 고등학생들에게 강연을 하고 왔습니다. 뭐 기후 위기 이런 관련 네, 주제로 하신 기후 겁니까? 위기와 관련된 이런 강연이었고요. 예. 요즘 학생들 반응 어떻습니까? 그런 얘기하면. 보통 우리가 이제 그 반응은 그 질문을 통해서 이제 파악을 하게 되는. 예. 학생들 굉장히 아무튼 뭐 제가 이제 평소에 생각할 수 없었던 이런 이제 새로운 질문들 거기서 또 배우는 게 많이 있고요. 특히 보통 고등학생들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면 꼭 나오는 질문이 뭐냐면 이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무엇을 해야 되냐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꼭 해줘요. 아 개인이 내가 뭘 해야 되나? 예. 뭔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그래도 자기가 뭔가를 해야 될 걸 찾는 이런 아름다운 마음을 본다라고 하는 거 오히려 제가 많은 격려를 받습니다. 그렇군요. 예. 참 올해 특히나 그 장마도 그렇고요. 네. 여러 가지 그 날씨를 보면은 지구가 진짜 아프구나. 기후 위기가 이제 예전에는 미래에는 이런 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현실이 됐구나. 네. 체감을 다들 하고 계신데 비 보면요 같은 지역에서도 내린 양의 편차도 굉장히 큰 것 같고요. 그 기상 예보도 믿지 못하는 게 아니라 너무 그냥 오락가락이고 예. 변수 뭐 돌발적인 게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후 위기가 진짜 심각하구나. 우리 정말 직면해 있는 거 맞죠, 박사님? 예, 맞습니다. 예. 지금 뭐 강수량 이런 집중호우가 많이 내리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기온이 지금 우리가 인간이 화석연료를 태워갖고 1도를 상승을 시켜놨거든요. 예. 보통 1도가 상승이 되면 바다에서 이제 수증기가 1도 상승에 따라서 수증기는 한 7% 정도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예. 7%가 이제 증가를 하면 그만큼 이제 구름을 많이 만든다는 거고 그만큼 비를 많이 내리는데 이 비가 집중호우의 형태로다가 이제 내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보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그 인프라 뭐 뚝이라든가 저수지 이러한 것들이 뭐 50년에 한 번, 100년에 한 번 일어날 이러한 이제 집중호우를 대비를 해서 다 구축이 돼 있는데 이게 이제 200년에 한 번짜리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우리의 인프라부터 해서 다시 재점검을 해야 되는 이러한 상황까지 오는 거 이것이 바로 또 기후 위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지자체도 그렇고 네. 그런 대비나 점검 시스템이 잘 마련돼 있다고 보십니까? 어느 정도는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예. 그러한 어떤 예전에 항상 이런 결핍 때문에 일어났었던 위험들 예. 그러니까 뭐 홍수 때 뭐 뚝이 없다라든가 가뭄 때 무슨 저수지 댐이 없다라든가 그다음에 무슨 뭐 이런 질병이 돌 때 뭐 보건 시설이 없다라든가 이런 결핍으로 인한 위험들은 특히 우리 대한민국은 굉장히 빠른 시기 안에 이러한 안전망을 구축을 한 아주 대표적인 나라이죠. 그런데 이제 이 기후 변화 시대에 지금까지 구축했던 것들이 이제 다시 또 재점검을 해야만 하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게다가 이제 경남 같은 경우에는 뭐 제조업이 대표됩니다만 네. 농업이라든지 어업이라든지 이런 1차 산업도 정말 중요한 네, 맞습니다. 곳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폭우나 폭염이 이어지니까 아무리 뭐 대비를 잘한다고 해도 네. 그야말로 직격탄을 지금 맞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경남뿐만 아니라 이게 뭐 대한민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어쨌든 치명타는 계속 있고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그 우리가 뭐 온실 효과 때문에 이제 그렇다라고 하는 건데 예. 우리가 화석연료 태우면 거기서 이산화탄소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 매일같이 햇빛에 에너지가 들어오잖아요 지구에 우리가 그 햇빛을 갖고서 광합성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온기를 보존하는데 예. 에너지가 들어오기만 하고 나가지를 한다. 그럼 지구지는 지글지글 끓게끔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글지글 끓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반드시 들어온 에너지만큼은 바로 이제 우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배출한 이 온실가스가 우주로 나가려고 하는 열을 이제 잡아갖고서 오늘날 이제 지구 온난화라는 게 일어났고요. 그래서 앞서 이야기를 했듯이 아까 1도가 상승을 했다라고 했는데 근데 이 1도는 어떤 의미냐? 자연적으로도 뭐 빙하기, 간빙기 하면서 자연적으로도 기후가 막 변화가 일어나요. 자연에서 가장 빠르게 기온이 상승되는 속도는 1000년에 1도이거든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100년 만에 1도를 상승시켰어요. 자연에서 가장 빠른 속도보다 10배나 빠르게 변화를 일으킨다. 자, 이렇게 되면 기후가 균형을 잡고 있다. 갑자기 10배나 빠르게 변화가 일어나요. 균형이 무너지면서 극단적인 날씨가 자주 일어나는 이러한 상황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파리 협정 같은 경우에도 1.5도 네, 그 맞습니다. 억제를 밝히면서 예. 어찌 보면 우리가 야, 이것만큼은 지금 마지노선 지켜야 된다라고 밝힌 거잖아요. 네. 근데 그 또한 좀 지키기 어려운 상황인 거죠, 냉정하게. 지금 1.5도 그러니까 현재 추세라고 하면 우리는 이제 막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그렇게 보고는 있는데 그렇습니까? 예. 그렇다라고 해갖고서 이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2030년까지 2050년까지 얼마나 우리 인류가 갖고 있는 이 기술력으로 얼마나 줄일 수 있는가 예. 이런 것들을 정부 간 기후변화 협의체 그러니까 IPCC에서 다 이게 분석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연구 결과인데 지금 우리는 2030년까지 충분히 이 기술적이라든가 이 자본은 충분히 지금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1.5도로서 예. 막을 수 있는. 아, 막을 수 있고. 그러니까 예. 결코 돈이 없거나 기술이 없어서 1.5도를 못 막지는 않는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가 그럼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 그 보고서 그 뒤에 문장에 이런 게 하나 붙어 있어요. 단지 장애물이 있을 뿐이다. 무슨 장애물인데? 그러니까 예. 오늘날에 뭔가 이거는 이제 바꿔야 되잖아요. 예. 기후위기를 막으려면. 그런데 현재도 충분한 이익을 보고 있는데 그거를 기업을 산업의 시설을 바꿔야 된다라든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기득권에서 이런 걸 바꾸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예. 우리가 1.5도를 못 막을 수는 있어도 결코 돈 없고 기술 없어서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그렇게 IPCC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 보고 있군요. 네. 자연은 타협하지 않는다라는 네. 말씀을 예. 뭐 강의를 통해서라도 네. 많이 해주셨다고 하던데 같은 좀 개를 하는 목소리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자연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우리가 뭐 10m에서 떨어진다. 중력과 속도 때문에 내가 이제 다치게 됐다. 중력과 속도 보고 뭐 협상을 하자, 타협을 하자. 이건 안 되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 위기의 본질이라고 하는 건 지구라고 하는 건 이게 물질로 돼 있고 물질이란 건 유한하잖아요. 지구라고 하는 이 유한한 세상에서는 에너지와 이 물질이 순환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인간이 만든 세상은 에너지와 자원을 끊임없이 지금 착취적으로 고갈을 시키고 있고 그다음에 온실가스, 오염먼지, 쓰레기는 계속 쌓아두고 있는 순환이 안 되고 한쪽은 계속 고가, 한쪽은 계속 쌓아두는 이거는 붕괴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자연의 법칙은 결코 이거를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고장 난 거네요. 지금. 그렇죠. 예. 우리는 이걸 순환 형태로 만들어야지만이 우리에게는 지속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예. 2000년 이후 기후위기에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와 함께 정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꾸준히 준비를 해왔다고 하는데 네. 우리나라는 그렇다면 뭐 세계적으로 봤을 때 네. 대응 준비를 잘 해온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10여 년 전부터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기후 변화라고 하는 게 큰 이슈였었고 우리 정부도 어떤 전 세계적인 이 흐름을 따라 갖고서 예. 그런 어떤 대응 체계를 이제 뭐 한다라고 굉장히 선언적으로 했던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각 정부마다 이제 그 기후 위기 대응 정책들을 했는데 단 한 번도 그 목표를 달성한 적이 없어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예. 계획을 바꾸는 작업만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근데 방향성이 거의 닮아있지 않았나 보네요. 그러면 방향성이 닮았다라기보다는 예. 기존의 체계를 이제 바꿔야 되는데 예. 그러한 이제 부담 때문에 예. 실제로 선언만 해놓고 실행을 하지 않은 그러한 정책이 계속 이루어졌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역대 정부에서 이것만큼 쭉 이끌고 갔으면 지금은 또 조금 달랐을 텐데 하는 정부 뭐 당시 정책 기억나는 게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명박 정부 시절에 예. 처음으로 녹색 성장이라고 하는 그 국가 아젠다를 예. 제시를 했잖아요. 예. 그게 바로 기후 변화를 막는다라는 거였고 예. 그 당시에 전 세계가 바로 처음 시작을 했어요. 기후 정책이라고 그때가요? 예. 본격적으로. 아. 그러니까 당시 이 정책을 하시는 분들이 세계의 이 트렌드, 이 흐름은 파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 그런 이제 기후 대응이라고 하는 걸 정책으로 만들었는데 실제로다가는 그러한 이제 실제로 기후 정책
이 기후 대응 쪽을 하지는 않고 열심히 강에 모래를 파는 이러한 쪽에 돈을 다 써버리는 예. 이런 상황이 되었고 그게 그런데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 당시 이 기후 위기를 대응한다는 거 뭐 아시다시피 뭐 재생에너지라든가 이런 예, 것들인데 이거는 아주 고난이도의 과학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뭐 백신을 개발한다는 게 이게 아니라 제조업이 강하면 이건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이 분야거든요.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면 재생 이거는 대한민국은 이 제조업의 강국이거든요. 이거 우리나라에 딱 맞는 거네요. 어쩜 재생에너지. 그때부터 우리가 그 많은 돈을 갖다가 예. 만약 재생에너지 이쪽에 투입을 했다라고 하면 지금 굉장히 좋은 이런 기회를 잡았지 않았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 다 지난 일이고요. 예, 다 지났습니다. 지금은 우리 윤석열 정부입니다. 예, 윤석열 정부의 이런 기후 관련 정책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그 2050년 탄소 중립에 도달한다. 이건 국제 이제 스탠다드고요. 중간 목표가 또 하나가 있어요. 2030년까지 현재 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43%를 줄여라가 이제 예. 국제 기준이 있는데 우리 정부는 이제 40%를 줄이겠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보면 뭐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라고 그렇게 보게 되는데, 근데 좀 이게 이제 내용을 뜯어 보면 우리처럼 이렇게 산업화된 나라들은 좀 책임이 좀 크기 때문에 2030년까지 한 절반 이상, 50% 이상을 줄이는 거를 목표로 잡고 있는데 예. 그에 비하면 좀 덜한 그러한 부분이 있고요. 거기에다 더 하나는 뭐냐면 지금 정부 시절에는 거의 줄이지를 않습니다. 이 정부가 끝난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줄인다라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보면 이 정부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 폭탄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렇게 우리나라는 좀 쭉 이어져 온 거네요. 결국에 나왔던 그렇죠. 말씀과. 그런 식으로 다 계속 예. 지금 이어져 왔습니다. 윤석열 정부하면 지금 원전이 네. 대표적인 키워드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원전 르네상스 예. 에너지 정책 기조를 삼고 있고 최근에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우리나라 업체가 선정됐고 이제 원전 본선에 우리 원전 수출한다. 네. 뭐 이런 뉴스가 또 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원전 중심 기조는 더 탄력을 받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이 흐름 행보는 좀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세계 흐름하고는 좀 다르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거의 매년 비슷한 수준이기는 한데 작년에 새롭게 원전이 새로 만들어진 그 용량이 5.5기가와트입니다. 예. 5.5기 1기가와트가 원전고 한 돔에서 평균적으로 나오는 전력량이니까 한 5개 정도가 새로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 자,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봐야 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 풍력에서는 얼마나 새로 만들어졌냐? 117기가와트가 새로 만들어졌어요. 그다음에 태양광은 420기가와트가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원전은 5.5기가와트가 새로 만들어졌는데 재생에너지는 537기가와트가 새로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는 원전에 비해서 이미 100배의 시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미 일본의 그 도시바라고 하는 이 기업이 미국의 그 원전 그 설계 회사인 웨스팅하우스를 이제 인수를 했는데 결국 더 이상 이게 시장의 확장이 안 되니까 결국 이 모기업인 도시바 기업이 지금 완전히 분해가 되는 이러한 상황까지도 지금 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 더 이상 확장성을 갖기는 굉장히 원전 산업은 지금 어렵다. 이게 지금 전 세계 트렌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예. 단순히 직관적인 뉴스만 그냥 그 문구만 보신 분들은 네. 프랑스 쪽과 뭐 경쟁을 하고 있었는데 그걸 이기고 따냈다 이런 뉴스를 많이 보면 네. 뭐 잘 된 일 아니야? 뭐가 그렇게 문제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가 그거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이게 덤핑 수주였는지 거기서 진짜 이익을 갖는 건지 정말 이거 손해를 보면서 수출을 하는 건지 예. 예,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볼 그러한 필요가 예.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반적인 그 세계적 분위기는 그러니까 원전 르네상스가 아니라 네. 오히려 재생에너지 르네상스다 지금 이렇게 말씀 계속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 이제 뭐 태양광 같은 경우는 지난 10년 동안에 가격이 지금 85%에서 한 90%까지 가격이 지금 떨어졌고요. 예. 풍력도 한 50% 떨어졌고 그다음에 이 재생에너지 이쪽은 이제 간헐적이고 분산적으로 에너지가 들어오니까 이게 이제 배터리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배터리 기술이 예. 이쪽도 지금 가격이 거의 한 80% 지난 10년 동안 가격이 떨어졌거든요. 전 세계에서 그 어떤 제품이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가격이 내려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 여기에 모든 기술 혁신이 붙어 있고 대량 생산이 다 여기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새로운 세상은 바로 재생 에너지에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원전이잖아요. 네. 뭐 이유는 있을 거잖아요.
원전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이 원전이라고 하는 이거는 하나의 거대한 산업이죠. 기득권이고 예. 그런 측면에서.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이 산업이라고 하면 우리나라가 무슨 뭐 전자산업 그다음에 뭐 기계 뭐 화공 이런 모든 것들 처음에는 이제 국가가 많이 지원도 해주고 해서 그렇게 이제 산업이 됐고 지금은 이제 기업이 이제 다 알아서 운영을 하고 이제 이윤을 남기고 하는데 예. 원전 산업은 아직까지도 정부가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 다시 말해서 세금이 들어가야지만 이게 지속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산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시장의 메커니즘 하에서는 원전 산업은 굉장히 지속하기가 지금 어렵다라고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대척점에 있는 태양광 얘기를 한번 해볼 네. 건데 어떤 분들은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토 면적이 우리나라가 이제 좁기 때문에 네. 태양광이 실효성이 좀 없다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뭐 우리가 뭐 상대적으로 국토가 뭐 좁은 건 사실이기는 한데 예. 지금 이제 위도상 독일 유럽에서 가장 이제 태양광을 열심히 하는 나라가 독일이에요. 독일은 독일을 한번 아시아로 끌고 오면 저 몽골 쪽에 가 있는 나라입니다. 위도가 우리보다 15도나 위에가 있어요. 이거는 저위도로 가면 갈수록 태양광은 월등히 유리하거든요. 우리는 독일에 비하면 태양광 천국인 그러한 나라이거든요. 아 오히려요. 예. 그런데 독일은 엄청나게 지금 태양광을 확장시켜 갖고 지금 전력에서 50%가 지금 재생에너지로 지금 공급을 받는데 우리는 아직 10%를 지금 넘지를 못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다가 이런 뭐 안 된다라는 지금 이유를 찾아야 되는 이런 상황은 아니다. 뭐 땅이 없다, 뭐가 없다 그러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골프장을 서울 면적을 지금 골프장으로 쓰고 있는 이런 나라이고요. 예. 철도변, 도로변, 그다음에 공공의 건물들 다 지금 통통 다 비워놨습니다. 아무데도 설치를 제대로 안 해놓고 안 된다를 이야기를 할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놓고 그 다음에 안 되는 부분을 예. 지금 찾아야 되는 게 지금 정상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건상 원전으로 갈 수밖에 없고 네. 태양광이고 이런 쪽은 힘들다 현실적으로 이게 아니라는 거네요. 예, 그렇죠. 예, 그런 한계가 있는 거 아니라는 이미 말씀입니다. 연구 그러한 보고서들도 보면 예. 우리나라에서 이제 지리적으로 도저히 설치를 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기술적으로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을 제외를 하고 잠재 태양광 그 에너지량이 이미 다 계산이 나와 있는데요. 예. 현재 생산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전력의 3배를 우리의 영토 안에서 이 태양광을 통해서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해상 풍력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모든 전력의 2배 정도를 우리 영토 안에서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보고 예. 있어요. 그래서 뭔가 지금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될 때지 안 돼야 되는 이유를 찾을 그렇게 한간 때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정부의 입에서는 CF100, 카본 프리100 네. 그리고 원전 추가 건설한다. 네. 그리고 이제 SMR 네. 예,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경남 그 창원에 네. SMR 소형 모듈 원전에 네. 있어서는 좀 적극적인 움직임 보이고 있거든요. 이건 그럼 어떻게 평가하세요? SMR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갑자기 그 등장을 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예. 빌 게이츠가 이제 기후 변화와 관련된 책을 이제 썼고 네. 거기에 이제 이 SMR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맞아요. 관심 드러냈어요. 예. 빌 게이츠가 그리고 자기가 그 SMR 그 설계 회사를 지금 가지고 있고요. 예. 자, 거기 그 책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이때까지는 이 원전을 키우려고 굉장히 애를 썼어요. 예. 우리나라 이제 한국형 경수로라고 하는 것도 보통 1기가와트짜리인데 이거 1.4기가와트까지 키웠거든요. 키워야지 에너지 효율이 높아지는데 갑자기 이제 작은 걸 만든다.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데 그럼 이걸 왜 하려고 하냐. 이거를 이제 작게 만들게 되면 각 구별로 그다음에 각 공장별로다가 옆에다가 이 SMR을 설치를 한다. 그러면 전 세계 이제 수만 개의 이 SMR이 필요하다. 그래서 모듈이라고 하는 예. 게 지금 시공을 해서 원전 그 발전소를 만드는데 그게 아니라 공장에서 컨베이어 벨트에서 쾅쾅쾅쾅 찍어내 갖고 예. 그렇게 수만 개를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과연 우리 동네에 아무리 이제 위험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해도 동네마다 그거 하나씩 다 끌어안고 살아야 된다. 저는 굉장히 힘들다. 실제로 작년에서 유타주에서 처음으로다가 이런 자본을 모아 갖고서 SMR 그 이제 그거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돈이 안 모아져서 펀드가 안 모아져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펀드가 안 모아져 갖고 그냥 무산이 돼 버렸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다가는 굉장히 지금 진행 속도가 지금 느리다라고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여기서 우리가 그 아리백도 얘기를 해봐야 됩니다. 네. 원전 하는데 이 아리백에 우리가 갖다 붙여버리면은 앞으로 이제 해외 시장에 나서 우리 기업들도 굉장히 좀 곤란해질 것 같거든요. 네.
지금 아리백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100%로 이제 물건을 이제 만들어야지만 그런 걸 취급을 한다. 대체적으로 지금 2030년을 지금 기점으로 잡아요. 이제 애플이 우리나라 뭐 삼성이나 하이닉스를 통해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로 반도체 안 만들면 그런 거 취급하지 않는다. 그게 삼성 반도체 공장, 하이닉스 공장만이 아니라 하청에 하청 끝까지 다 추적을 해갖고 다 재생에너지가 돼야 된다. 거기에는 카본 프리 여기에 원전은 탄소가 안 나오니까 카본 프리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얘는 원전 그 핵 연료봉이 돌아가야 돼요. 핵 폐기물이 나오니까 얘는 재생이 아니죠. 그러니까 카본 프리는 맞는데 재생에너지를 보지는 않는다는 거잖아요. 재생에너지가 아니죠. 지금 재생에너지는 오직 재생이 돼야 되는 이건 햇빛 그다음에 바람 그다음에 수력 이것만이 지금 재생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다가 지금 현재 산업의 그러한 어떤 기후위기 대응 속에서의 그러한 어떤 시장의 제표는 지금 카본 프리는 지금 들어와 있지 않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정부가 지금 스탠스를 바꿀 거라는 생각은 아무도 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 그러니까, 계속 나온 뉴스 봤을 때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물론 그렇기는 한데 뭔가 이건 정책적으로 뭔가 큰 어떤 착오가 지금 있지 않나 좀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리고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기후 위기는 뭐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가 더 심화될 거고요. 그래서 정부는 또 정부대로 움직임을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데 국민은 국민대로 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까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이제 우리는 아직 기술이라든가 이제 돈이라든가 이런 거는 충분히 탄소 중립에 도달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이제 안 되는 이유를 오늘날 이제 기득권의 정치 경제에서 이런 걸 바꾸지 않으려고 하는 이것 때문에 이제 일어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 여기서 지금 이제 전 세계에서 소득 10%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전체 온실가스의 거의 절반을 지금 배출을 하고 있거든요. 예. 네, 그다음에 전 세계 이제 가난한 사람 절반인 사람 40억 명 고작 10%를 배출하고 있고 이게 굉장히 불평등하죠. 그다음에 상위 50% 절반을 배출하는 상위 10%가 뭐 많이 줄이라는 것도 아니고요. 이 사람들이 유럽 연합 평균 수준 그 정도면 뭐 어느 정도 배출을 하는 건데 그 정도 수준으로만 줄여줘도 내일 당장 온실가스가 3분의 1이 줄어요. 그래서 오늘날 좀 잘 사는 사람들의 이런 과잉의 부분을 조금 줄이게 된다라고 하면 결국 이런 거는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만들어 나가야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각 개인이 열심히 뭐 에너지를 적게 쓴다, 일용품을 덜 쓴다 이런 거 대단히 중요하고 그런 감수성에서 출발하지만 그런데 그냥 머물러 있다라고 하면 그냥 착한 사람으로 끝나는 거거든요. 이거는 제도까지 좀 만들어야지만이 바로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정확하게 어떤 뭐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시스템 개선이 필요한지 이걸 마무리 말씀 드려야겠네요. 지금 1분여 남았거든요. 그래요? 시간이 빠릅니다. 우리나라에서 뭐 봄철이 되면 이제 미세먼지가 큰 이슈가 되곤 하는데 미세먼지는 한번 나오면 대부분이 하루 이틀 만에 자연적으로 파괴가 돼서 사라져 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미세먼지는 그냥 우리 세대 문제예요. 미래 세대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온실가스는 한번 나오면 얘는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공기 중에 그대로 남아 있어요. 누적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 기성세대는 화석연료를 태워서 굉장한 편익을 많이 누렸는데 그 결과로 나온 이 온실가스는 누적이 돼서 우리 미래 세대 때 넘겨주고 미래 세대는 우리가 누렸던 편익은 하나도 없이 위험만은 고스란히 끌어안고 살아야 된다. 자,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기후위기를 대응한다라고 하는 건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바로 우리의 미래 세대의 지속성이 여기에 지금 달려 있다라는 거를 우리 모두가 인식을 하고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좀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아직 뭐 골든 타임이 지난 건 아니니까 충분히 극복하고 나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오늘 말씀 좀 도민들께서도 좀 신중하게 좀 들으시고 주변 분들에게 좀 많이 알려주시고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조천호 전 국립기상과학원장과 함께했고요. 또 먼 길 가셔야 되는데 빗길에 조심히 안전하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